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볼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풀어오던 그 방법 그대로 푸시면 되고,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누르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수가입니다. 오늘은 23년도 4월 모평에 나왔던 22번 문제 킬러 문제죠. 이거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상수 A, B 주어져 있고 fx는 2차 함수, gx는 미분 가능, g' 함수는 연속이다. 그리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 g'x의 절대값 주어진 함수가 fx다. 그리고 다조건에서 gx는 x가 1에서 그리고 b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나와 있죠. 이때 gk가 0이 될 때 k값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천천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볼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풀어오던 그 방법 그대로 푸시면 되고,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누르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 수업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자, 본인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다. 나는 그냥 평범하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잘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뭔 소리냐?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 있는 조건 하나하나를 천천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다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서 최종적인 답까지 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상수 A, B, B는 이제 1은 아니라고 주어져 있고요. fx는 이제 2차 함수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조건은 아니죠. 자, 근데 gx가 지금 미분 가능하고 g'이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gx가 미분 가능이고 g' 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만약에 주어질 때는 gx가 뭔가 저는 이제 분리된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함수다. 범위에 따라서 뭔가 나눠져 있는 함수다. 즉 일반적인 다항함수나 사인함수, 초월함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지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큐에 쭉 이어져 있는 한 함수씩 하나만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gx가 현재 하여간 어디선가 분리가 되고 있다. 근데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g' 함수가 연속이다. 얘는 그냥 이제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거는 바로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즉 G0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삐리리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0부터 0까지 접근한 거는 뭐예요?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 수 있다? G0이 0이구나. G0이 0이구나라는 사실 하나를 꺼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하는 범위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x는 0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g'x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이걸 x로 미분을 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된다라는 사실도 꺼낼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꺼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절대값 g' 함수가 fx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가 이제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g' 함수가 fx랑 똑같다라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천천히 이 분석을 해야 돼요. 뭐든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천천히 뜯어봅시다. G'은 뭔진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절대값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얘가 바로 양함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fx도 반드시 뭐여야 한다? 양함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 영역. y는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fx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요? 요런 식으로 생겼거나 혹은 요런 식으로 생겼거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조건 볼게요. 자, 다조건에서는 gx가 x는 1과 b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gx가 현재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G'1이 0이거나 G'B가 0. 이 두 가지 조건을 아마 만족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과정까지 이게 어떻게 해서 온 거냐면 작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먼저 22번의 첫 번째 줄 해석할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가족권 해석하기 위해서 보니까 gx가 미분 가능하다, 뭔가 분리됐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g' 함수의 연속이다, 끊어지진 않았다. 그 다음 나조건 해석해서 요 정도까지 만들고 가족권 해석해서 요 조건까지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깊은 수학적 지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문제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읽어서 해석하시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수투를 조금 원활하게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배워오셨다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정보 해석은 이제 끝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만만한 친구를 골라야 돼요. 여기서 가장 만만한 친구. 지금 보니까 가장 만만하게 그려보기 쉬운 친구는 이 친구예요. 얘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지금. G'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근데 이 녀석의 범위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 함수를 갖는 거죠.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주어져 있으면 이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1인 친구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G'1이 0이네? G'1이 0이네? 그럼 1이라는 게 아마 여기쯤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1이 될 거란 말이죠. G'은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요렇게 있어야겠죠. X축이. 그쵸? 자, 이따가 더 나은 풀이를 하기 위해서 길이를 조금 연장시킬게요. 여기가 X축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1이 0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하니까 얘가 G'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A잖아요. 근데 걔가 0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가 뭐예요?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수 A, B 중에 A가 1이 된다는 사실은 금방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킬러 문제를 도전해보지 않았다면 꼭 요 정도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킬러 문제가 물론 지금 정보에서는 내지 말라고 했지만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쉬운 문제, 그거보다 쉬운 준킬러 문제 얼마든지 다 도전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꼭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그린 얘가 바로 뭐냐면 G' 함수예요. G' 함수. 이 친구 G' 함수를 그린 건데 어쨌든 간에 G' 함수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연속을 갖고 있어요. 연속. 그쵸? 연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어져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 해석도 끝났고요. 이 친구 해석도 끝났고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이 친구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자, fx가 얘가 2차식인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2차식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G'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건 양함수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 x축보다 위에서 그려질 건데 일단 여기는 만나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G' 함수가 분명히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G' 함수가 여기서 그 다음 이어질 때는 여기서 이렇게 탁 튀어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갈 수는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뭔가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떻게든지 가긴 갈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fx는 어떻죠? fx는 양함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튀어나가는 이 점이 절대값을 맞고 양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 점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절대값을 맞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fx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일단은 g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g함수는 쭉 따라와서 이렇게 생겨야겠죠? 얘한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그린 g함수 상황이 G' 함수 상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얘는 극값이 1, 한 개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b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b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그리는 건 어떻다? 틀렸다. 잘못 그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fx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그래프를 심어야지 내가 원하는 극대값 b를 한 개는 더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를 막 계속 그려봐야 돼요. 여기다가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약간 요런 함수가 돼야 돼요. 굉장히 완만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g 함수는 어떻게 쥐어지면 되냐면 요렇게 쥐어지면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g 프라임 함수라고 주어지면 돼요. 그러면 fx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fx가 되겠죠. 얘가 fx겠죠. 이렇게 되면 이 빨간 부분에 절대값을 씌우면 파란 부분과 완전히 일치해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은 이제 기울기가 증가할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감소할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니까 여기가 바로 뭐구나, b가 되는구나. 새로운 극값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g 프라임 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극값을 한 개 더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기가 b,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걸 바탕으로 얘가 지금 바로 무슨 함수죠? g 프라임 함수예요. g 프라임 함수.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g 함수입니다. g 함수, 그렇죠? g 함수 찾아야 돼요. 그럼 g 함수 찾으려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겠죠. 어디선가 증가를 할 겁니다. 뭐 증가를 하다가 대충 그릴게요.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b까지 감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증가하겠죠. 다시 증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가 증가니까.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 개 먼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G0이 0인 건 알고 있어요. 그쵸? G0이 0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0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0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X축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X축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의 성질을 조금 알면 좋은 게 0부터 1까지 요 면적을 적분한 것과 얘가 지금 적분해 나가는 거죠. 1부터 2까지 적분한 요 면적은 사실상 똑같거든요. 이게 1차 함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조금 요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된다. 여기가 0이라면 2일 때도 0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정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이 넓이의 면적이잖아요. 이 넓이가 양수만큼 계산됐으니까 여기만큼 올라왔다가 이 넓이가 똑같이 음수만큼 빼졌으니까 올라간 만큼 그대로 내려오게 돼서 2일 때도 0이 되겠죠. 그쵸? 2일 때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요 값도 찾고 싶은 게 목적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죠? GK가 0이 되는 K 값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찾은 K 값들 한번 기록해 볼까요? 자, K가 0일 때 그리고 2일 때 0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찾은 K 값은 0하고 이 두 개는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만 찾으면 돼요. 이 친구만 찾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 영역하고 그쵸?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 똑같은 값을 주면 이 fx라는 친구는 이 b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fx식 자체도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래서 fx식을 뭐 p 곱하기 x-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의 방정식이 x는 b인.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이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요 흰색 빗금친 넓이와 요 흰색 빗금친 넓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정적분의 값 차이로 인해서 내려갔다면 이 부분만큼 정적분의 값 차이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 빼기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b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이 별표의 좌표가 뭐가 되는구나. b에다가 b 빼기 1을 더한 2b 빼기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b 빼기 2만 더 찾으면 돼요. 2b 빼기 2까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2b 빼기 1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는 fx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는 fx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2b 빼기 1을 찾을 건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여기 이전 함수로 돌아와서 여기 점의 그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얘가 지금 얘가 1이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그런데 얘가 절대값을 맞아야 fx랑 똑같아지니까 여기는 2,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풀면 되겠죠. f의 2는 p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다? 1이고 f의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2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뭐다? 3이다. 이렇게 자, 이 친구한테 3배 해줄게요. 그러면 3p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이 되고 얘도 똑같아지죠? p의 이거는 그냥 2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도 똑같이 3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3p 2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p 곱하기 2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p는 약분시킬 수 있습니다. p는 어차피 양수니까 마음대로 약분시켜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해주면 3 곱하기 4 마이너스 4b 플러스 b 제곱 얘는 4 플러스 4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여기 3b 제곱이 있으니까 넘어가주면 2b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12b 4b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b가 되고 3, 4, 12, 4 넘어가면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가 0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해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근데 4에서 만약에 2루트 3을 빼주게 되면 걔는 2보다도 작을 거예요. 4에서 2루트 3을 빼주게 되면 얘가 벌써 2를 넘어가니까. 근데 b는 지금 누가 봐도 2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4에다가 2루트 3을 더해준 값이 바로 b가 되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k 값들은 뭐뭐가 나왔죠? 0하고 2하고 2b 빼기 2가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k의 합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근데 여기 해주면 이게 8 플러스 4루트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탈수가 소거되니까 8 플러스 4루트 3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그 8이랑 4를 곱해서 얘를 그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2가 되겠죠. 3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꼭 도전을 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첫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물론 정답까지 도착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답까지 도착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 여기까지는 꼭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수능 킬러 문제 안 나올 거예요. 킬러 문제 안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거보다 쉬운 문제들은 어떻겠어요?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를 더 도전해봐야 돼요. 더 도전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이런 과정이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킬러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 본인의 수학 실력이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